교육지원 경비 삭감으로 대립하던 박경비 아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무산됐던 추경심의도 다음 달 진행될 전망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대학과 지역 모두 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과 지자체, 주한 대사관이 힘을 모아 유학생 유치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작가들이 저마다의 시선으로 순간의 의미를 재해석한 사진전이 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에 담긴 청년 작가들의 시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교육지원 경비 삭감을 놓고 박경비 아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서로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무산됐던 추경 예산안 심의도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의 교육지원 경비 10억 원 삭감과 관련해 시의회 의결권을 박탈한 행위라며 추경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아산시의회. 김희영 시의장이 수정된 추경 예산안을 다시 마련하라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립은 지난 23일 저녁 박 시장이 김 의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조정안 협의에 나서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김 의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5일 만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조정안에는 기존에 삭감된 교육지원 경비 일부를 살리고 신규 교육사업도 편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가 끝난 뒤 박 시장은 공정과 형평의 원칙도 지키면서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반영해 조정을 했다며 시와 시의회가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 의장을 대신해 입장을 밝힌 민주당 안정근 시의원은 단식 농성을 하며 요구했던 안들이 잘 수용됐다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경 예산안 심의를 다시 진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조정안에 대해서는 김 의장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경 예산안 심의는 박 시장이 해외 출장으로 오는 30일에 귀국하는 만큼 빠르면 6월 초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각각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4업, 대학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이에 발맞춰 충남에 있는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관이 똘똘 뭉쳐 새로운 혁신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되는 학령 인구 감소로 직격탄에 맞은 비수도권 대학들.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는다는 말은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비단 대학만이 아닙니다. 전국 227개 시군 가운데 89곳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대책 소지 못한다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점점 비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 중앙아시아 5개국 주한 대사관, 230개 기업과 기관이 지역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협약을 맺었습니다. 선문대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연암대와 충남도립대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이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연계된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하게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는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가 규제 개혁에 나섭니다. 중앙아시아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데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중추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은 인구를 늘리고 대학은 정원을 채우고 기업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 2030년까지 탄소 발생 40% 감축을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행복청은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오생활권 수질보건센터 상부 부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계획 중이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제성을 분석해
행복도시에 가장 적합한 사업 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행복도시에 적합한 수소도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연내 수소 생태계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수소 선도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세종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남면 약 38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해 2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금남면은 재지정 후에도 누계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허가구역 재지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남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토지 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와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연동면 합강리 일원 금강변에서 생태교란종으로 꼽히는 가시박 제거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이날 활동에는 연동면 이장단 협의회까지 모두 1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가시박은 덩굴손을 이용해 다른 식물을 타고 일대를 엎어버리는 덩굴성 한해살이 식물로 번식력이 강한 자생식물과 수목을 고사시키는 생태교란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 시간에는 인구 소멸로 인해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육군 훈련소가 위치했던 군사 요충지였으나 부대 이전으로 지금은 지역사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딜라이브 TV 박영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마을. 사람 손길이 언제 닿았는지 낡은 빈집들이 수두룩합니다. 200명에 육박했던 초등학생은 5분의 1로 줄어 학교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많이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특별하게 외부에서 오는 건 없고 아이들이 줄어서 내년에 1학년 간 아이들이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을 인근에 위치한 신병훈련소가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해 왔었지만 교육대 전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마을도 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부대가 옮기기 전이었던 2011년 기준 3,400명을 웃돌던 신서면의 인구는 10년 새 800명 넘게 줄어 2,500명 선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군 적폐청산 명목으로 진행된 위수지역 폐지는 직격탄을 날린 꼴이 됐습니다. 위수 지역을 원래는 초성이었었는데 의정부 서울로 풀다 보니까 면에 나와서 전부 의정부 서울로 다 가버리니까 여기 상권이 죽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한 대안은 국립현충원 유치. 5만 기의 호국 영웅을 안장해 보훈 도시로서의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유입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합계 인구는 2003년 처음 5만 명이 붕괴된 이후 지난해 기준 4만 2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을 막는 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이렇듯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면서 나타난 사회 현상 중 하나는 결혼이 줄었다는 겁니다. 제2의 도시라는 부산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통계를 보면 부산의 결혼식장이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도에 SK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의 예식장 거리입니다. 30년 이상 운영한 이 예식장은 5년 전 폐업했습니다. 외관에 예식장 간판은 있는데 임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의 예식장도 이전에 사라지고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한 웨딩홀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예식장은 최근 5년 새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 90개던 예식장은 올해 45개로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부산 진구는 5년 전 22개에서
지금은 7개로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웨딩홀에도 많은 분들의 이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제 뭐 운영비가 투자가 돼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그거는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수익이 돼야지 그런 비용들도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뭐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이제 수요가 줄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많이 웨딩홀들이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웨딩홀이 문을 닫으면서 관련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장의 운영 인력은 상담과 관리직 등을 포함해 3, 4명. 여기에 결혼식 당일 고용되는 인력에 뷔페 등까지 운영하면 최소 30여 명이 넘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의 예식장 관련 일자리 1,300개가 사라진 셈입니다. 부산의 예식장이 문을 닫는 이유는 혼인 건수가 감소한 때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부산의 혼인 건수는 11,000건으로 10년 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도 지난 2010년 해야 한다는 답변이 64%였는데 지난해는 50%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20, 30대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42만 명에서 올해는 128만 명으로 14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에다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의 원인으로 예식장이 쇠퇴하면서 연관 산업에도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산업을 놓고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거기에 부과해서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산업 기반들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수도권의 원도심 지역은 어떨까요? 사정은 비슷합니다. 수도권 신도시 조성이 늘면서 원도심 지역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에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원도심에는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서구에서는 검단 신도시와 루원시티 등 유입 인구로 4만 2천 명이 넘는 인구가 증가했고 인천 중구에서도 영종 신도시 등 유입 인구로 1,700여 명의 주민이 늘었습니다. 반면 원도심 지역인 부천에서는 같은 기간 16,000여 명 가까이 빠져나갔고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에서도 각각 13,700여 명과 7,8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수도권 인접 도시들 간 인구 증감 양극화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원도심 지역 인구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신도시 조성과 일자리 변화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쇠퇴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들이 이제 지방으로 또 이전해 나가면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신도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구는 빠져나가는데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연되고. 인천과 부천에는 아직 조성 중인 검단 신도시와 새로 조성하는 계양 대장 신도시가 있습니다. 또 검단 신도시 가까이 김포 한강 2 신도시 계획까지 생겨 수도권 서부 지역에는 신도시 인구 이동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도시 인구 이동이 지속되는 동안 원도심 지역은 중심 인구가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미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로 9월 2지구를 지정하자 최근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중구는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실질 부가가치와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연평균 4.2%에서 5.7%까지 성장했는데 부평구와 계양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들은 같은 기간 0.3%에서 1.8% 성장률을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원도심 기업과 일자리 경제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원도심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전략과 도시 재생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충북은 11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인구 소멸 지역인데요. 인구 절벽 위기에 지자체들의 출산 장려금 정책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현금성 복지 정책이 장기간 빛을 볼 수 있을까요? HCN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산 장려금 1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월 충북 괴산에서 태어난 셋째, 넷째 쌍둥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괴산군 셋째야 이상 출산 장려금이 지난해까지 2천만 원에서 올해 5천만 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충북도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과 정부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2003년 출생아부터 1,000만 원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도에서 파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 아이들을 낳고 이제 기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지원이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충북 인구는 163만 6천 명,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에 저출생이 극심한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수천만 원대 출산 장려금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 위주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원금보단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정말 아팠을 때 이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지만은 이 아이를 잠시나마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정말 이제 더 안심을 하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보육 정책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그 육아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인구 소멸 위기의 직접 해법인 출산 장려. 현금성 출혈 경쟁에 앞서 저출생 요인을 분석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곳곳에 사계절 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곡 3지구 문화시설 부지를 서울식물원과 연계한 정원으로 남산 생태를 활용해 숲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단구와 영종구를 신설하고 원도심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는 안인데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6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 산단이 결정된 이후 이를 견인할 특화단지 선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7개 자치단체가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평택시가 가장 신속하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대구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7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수치인데 공급 과잉 상황에서 역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아산시 영인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송악과 배방에 이어 3번째인데 발생 면적이 약 40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영인면의 한 숲입니다.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온통 젓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은 겁니다. 나무 안으로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를 고사시킵니다. 지난 11일 고사된 소나무 7그루에서 채취된 시료를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나흘 만에 모두 재선충병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사목은 80여 그루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는 이 일대 약 40헥타르에서 재선충병이 집단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같이 고사목 형태로 좀 발견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약 한 80여 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집단으로 발병되는 상황은 우리 그렇게 드문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발병지 2km 이내 지역의 모든 구역을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정밀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개충 밀도가 높은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드론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매기충이 월동에 들어가는 10월부터는
발생지에 대한 모두 배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약 40헥타르라는 대면적에 지금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PA 인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배기 벌채를 해서 가을에 그 파쇄 사업을 진행한 후에 지난해 송악과 배방에 이어 올해 영인면에서도 재선충병이 확인되면서 아산시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집합상가 방문객들이 주차장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 안내 간판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규모는 건물 한 동당 최대 300만 원으로 희망하는 집합상가는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세종시는 생활권별로 상가 건물이 비슷한 외관 형태와 색감을 띠고 있어 식별이 어렵고 주차장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흥타령 춤축제 2023 춤 경연대회에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전국 춤 경연대회 6개 부문과 거리 댄스 퍼레이드, 전국 대학 치어리딩 대회 등입니다. 전국 춤 경연대회와 전국 대학 치어리딩 대회는 오는 9월 3일까지, 거리 댄스 퍼레이드는 오는 7월 9일까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올 들어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기온뿐 아니라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아서 호흡기 손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는 요즘 날씨 예보 잘 확인하시면서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엔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